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물을 먹고 살이 찌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뭐 조금만 먹어도 복부 팽만감이 오거나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 이런 분들은 나 진짜 굶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식습관에도 문제가 있고 운동을 안 하는 생활 습관들도 문제가 있지만 간 기능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랑 간이 무슨 상관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보다 간 기능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지,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간 때문인지 아닌지 그걸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간이라는 게요, 몸에 지방을 태우는 소각장이라는 그런 또 별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에서는 소화를 시키고 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죠. 근데 이게 그 흡수된 영양분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거대한 화학 공장인 동시에 영양소의 물류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간으로 직행을 해요.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영양소를 꼼꼼하게 검사하고 분류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지방 대사가 되는 거예요. 간은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잘게 분해해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로 누적이 된다거나 스트레스가 높다거나 또는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간이 지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유일한 지방 소각장이 그 즉시 가동을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스레드에서 어떤 분의 글을 한번 봤었는데, 퇴사하고 더 잘 먹는데 잠만 잤더니 오히려 살이 빠지더라는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하실 수 있는데 말이 돼요.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소각장이 멈추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죠. 이 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는 분해되지 못한 끈적끈적한 지방과 독소들이 그대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간이 피로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담즙 분비량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 담즙이 바로 우리가 먹은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핵심 소화 효소인데요. 담즙이 제대로 뿜어져 나오지 않으니까 고기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면서 배에 가스가 차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분해되지 못한 덩어리진 지방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내장지방, 뱃살, 그리고 팔뚝살 등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다이어터들의 가장 큰 적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무서운 늪에 빠지게 됩니다. 간에 지방이 끼고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간세포들은 혈당을 낮추라는 인슐린의 신호를 철저하게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슐린은 피 속을 떠다니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꾹꾹 밀어넣어서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간이 파업을 선언해 버리니까 당황한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뿜어내게 돼요. 그러면 우리 혈액 속에 인슐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지방 축적 모드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지방을 활활 태워야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꺼져버리고 음식이 들어오는 족족 살로 저장해버리는 아주 지독한 체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매일 땀 흘려 운동을 해도 체중계 바늘이 꿈쩍도 안 하는 억울한 일이 매일같이 발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 간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쳐서 나의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적어도 두세 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당장 굶는 다이어트는 좀 멈추시고요. 간을 살리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자도 풀리지 않는 극심하고 기분 나쁜 피로감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간 때문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간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질 않죠.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스럽고 하루 종일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계속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죠.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종류의 독소를 해독하는 유일한 정화조 같은 장기인데 이 기능이 마비되면서 혈액 속의 독소가 그대로 돌아다니고 뇌와 근육을 공격해서 만성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치솟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거나
흑빛으로 변해버린 안색이 있을 때요. 낯빛이 안 좋을 때, 특히 어두운 흑빛으로 안색이 변했을 때 간이 안 좋다고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간이 100% 해독을 못하니까 남은 독소들이 피부로 뚫고 올라와서 잦은 트러블을 만든다든가 얼굴색을 칙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건조해서 가려운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간에서 담즙이 정체되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모세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화불량과 대소변 색깔의 급격한 변화예요. 평소보다 적게 먹었는데도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유독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 설사를 하거나 배에 가스가 찬다면 담즙 분비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뜻이죠. 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면 건강한 황갈색이어야 할 대변 색깔이 회색이나 아주 옅은 상아색처럼 하얗게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 색깔은 아주 진한 갈색이거나 피가 섞인 듯한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는 간에서 처리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소변으로 무리하게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오른쪽 윗배의 뻐근함과 오른쪽 어깨에 이유 없는 통증입니다. 신기하죠? 간은 우리 몸의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큼직하게 숨어 있는데요. 간이 잔뜩 붓거나 염증으로 무리가 가면 그 압박감 때문에 오른쪽 윗배에 불쾌한 통증이 느껴지고요. 심지어 신경이 연결된 오른쪽 어깨나 목까지 뭉치고 뻐근해지는 방사통이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50견인 줄 알고 정형외과만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 간이 부어 있어서 간부터 치료하셔야 됐던 환자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썩은 계란 냄새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간성 구취를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장에서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메르캅탄이라는 지독한 황화합물이 생성이 되는데요. 건강한 간은 이걸 깔끔하게 해독해 버리지만 지친 간은 해독에 실패하고 이 독성 가스가 혈액을 타고 폐로 올라와서 입과 코로 구취가 나게 되는 거죠.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입에서 냄새가 자꾸 난다면 간 기능이 뚝 떨어졌다는 위험 신호인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여섯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 불균형과 잦은 출혈이에요. 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인데요. 간이 망가지면 HDL은 곤두박질치고 LDL과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요. 물론 LDL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LDL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운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혈관 속에 지방이 많다면 이 지방을 처리하기 위해서 LDL 수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이 감지가 된다면 간 기능이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불균형과 테리스 네일 증상이에요. 간이 성호르몬 대사 기능을 상실하면서 여성은 심한 감정 기복과 생리 불순을 겪기도 하고요. 남성은 스태미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손톱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핏기를 잃어버리고 끝부분만 붉은 띠를 띠는 테리스 네일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이미 간 손상이 상당히 깊게 진행된 상태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빨리 병원 가셔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간을 의심해보지 않고 무작정 다이어트에만 몰두를 한다면 간 기능을 더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되는 음식 함께 또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만큼 간 기능을 높여주는데 좋은 음식은 없다고 하는데요. 양파에 풍부한 유화 알릴 성분이 이미 간에 잔뜩 끼어있는 지방이 더 지독한 독소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요. 쉽게 말하면 간에 껴있는 찌든 기름때를 강력하게 녹여주는 천연 세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국내 한 명문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간세포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쥐에게 양파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치솟았던 간 수치가 뚝 떨어지고 지질의 과산화가 억제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까지 하네요. 만약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쪄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의외의 음식인데요. 콩나물이에요. 숙취해소용 국거리로만 생각하셨던 이 콩나물이 다이어트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죠. 그냥 콩으로 먹으면 피티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찰 수 있는데 물을 주어 콩나물로 기르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듬뿍 생겨나고 간을 해독하는 1등 공신인 아스파라긴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해요. 이 성분이 간에 쌓인 독소와 젖산을 배출하고 탁해진 혈액을 맑게 청소해 주어서 간이 다시 뱃살 지방을 맹렬하게 태울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하실 점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끓는 물에 푹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가 오염된 물에서 수질을 정하듯이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정화작용을 해요. 특히 피를 맑게 해준다고 잘 알려져 있는 이 미나리는 정유 성분과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간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데요. 담즙 분비를 또 강력하게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즙이 시원하게 분비되면서 소화가 잘 되고 내장 지방이 분해되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이 미나리는 식초물에 살짝 담갔다가 불순물을 제거한 뒤에 끓는 소금물에 가볍게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완벽한 다이어트 반찬이 됩니다. 다이어트는 밥그릇 크기를 줄이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뺀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하지는 않아요. 내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스트레스 지수 등 여러 가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간 기능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조금 피로함이 있어서 간 기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도 한번 같이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매일 밤 시켜 먹던 야식이나 습관적인 혼술, 아니면은 시중에서 파는 음료수들, 이런 것들은 정말 간을 괴롭히고 갈구는 행동이에요. 이걸 멈춰주시고요. 커피도 한 일주일 정도 끊어보시면 몸이 더욱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다이어트와 평생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